안녕하세요.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설명회라고 해서 이게 뭐 여러 어머님들, 학생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솔직히 처음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솔직히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지. 뭐 제가 그동안 강의하기도 하고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겪었던 바로는, 경험했던 바로는 딱딱한 수업 혹은 뭐 딱딱한 설명회보다 그냥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뭐 PPT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그냥 제 얘기 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저는요, 뭐 EBS, 뭐 강남인강, 뭐 좀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있기는 한데, 자,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저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졸업은 중요한 게 아니고, EBS랑 강남인강에서 좀 오랫동안, EBS는 길지는 않았지만 강남인강에서 꽤나 오랫동안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이력이 좀 있어요. 제가 청신국제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뭐 짧지만 그래도 교사 생활을 좀 했었어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되게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경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실제로 강사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이냐라는 거를 주안점을 주고 그 다음에 예상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거나 강의를 할 텐데, 저도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게 참 힘들었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출제를 할까, 어떻게 문제를 낼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청심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학원에서도 예상을 못하고 아이들도 예상을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강사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제 보여요. 어떤 학교의 어떤 선생님들 혹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어떤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이냐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보이더라고요. 왜? 그 마음을 좀 아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여기 미네르바 스터디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솔직히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정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오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껴서 새로운 도전을 1년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찾아서 들으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너무 변수가 많아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 시국에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변수에서 흔들림 없이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사실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거 다 내가 사실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쌍둥이입니다. 제가 쌍둥이에요. 누나랑 저랑 쌍둥이입니다. 누나랑 제가 8분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되고 누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친구처럼 지내죠. 친구처럼 지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당연히 나왔지. 그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랑 누나랑 공부했던 패턴이나 방법이 너무 달랐어요. 솔직히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 누나는 정말 성실하고 뭐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러죠. 한번 앉으면 거의 집중력 있게 하는 것 같은데도,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할애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물론 뭐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이거 빨리 끝내고 운동하러 나가야지, 놀러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공부 방법의 차이가 되게 있어요.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중력에 대한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누나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야, 이게 되게 디테일한 얘기입니다. 이게 수학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집에 1단계 문제집이 있다고 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풀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그래서 제가 하루는 누나 이거 뭐, 누나라고 안 합니다. 야, 이거 왜 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뭐 대답은, 돌아오는 대답은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혹은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는 걸 왜 풀지? 모르는 거, 새로운 거, 몰랐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푸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한 3, 4시간 공부할 걸 저는 한 3, 40분 만에 끝내버리고 제가 할 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저는 결과가 더 좋았고요. 저희 누나가 IQ가 148이었어요. 뭐 지금 나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겠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미네르바 스터디에서 여러분들한테 녹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이요. 정말로 많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퍼져 있는 쪽에서는 사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오늘을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건 뭐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뭐 이런 말로 좀 유화되기도 했더라고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미친 짓이다. 참 이 아저씨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솔직히 이 아저씨도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것 그 스스로에 대한 너무 지나친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자,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직설적인가? 어찌됐든 한 번의 좌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낸 방법 그대로 하시겠다고요? 이제 새로운 도전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이 고등학교 때의 계획과 비슷한지, 그럼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을,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르게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혹은 주간, 월간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좀 써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 다음 달 3월 달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학 선생님이 참 설명회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수학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했던 얘기 아닙니까? 재수를 결심하면서 이 바뀐 수능에 대해서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잖아요. 그죠?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했었던 겁니다. 시험 볼 때.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되는 고3, 이제 고3 아이들한테는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올인하겠다라는 거를 언제 시점에서 결정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한 번쯤 다 봤기 때문에. 그죠?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우선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다. 그 점수에 대한 보정을 할 때 그때
서로의 뭐 난이도에 대한 그런 그 보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제 생각도 그렇고요. 전문가들 생각도 그렇고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러면 위적분을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고 수원수투랑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하니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양이 너무 많아. 뭐 적은 거를 생각을 해서 기하를 선택하거나 확통을 선택하거나 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택을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느 선택을 먼저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아직까지 선택 안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 선택해서 올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그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 차이가 심하게 발생했을 때에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반발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죠? 그런 걸 다 고려를 하고 싶을 거면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의 난이도 차이를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거죠. 수원수투에서 잘 봐야 돼요. 수원수투에서 정말 안정된 다 맞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등급이 한 단계, 두 단계까지 올라가서 1, 2등급을 받고 그리고 아마 수학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학 때문에 만족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수원수투에 올인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벼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좀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사실 요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얘기, 정말 많은 자료, 정말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왜 1, 2등급을 못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받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왜 못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이게 데이터를 제가 쓰면서도 맞는지 맞아요. 자, 작년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수능에 6월 모평 평가 모의고사의 성적이고요. 등급별 성적이고요. 그다음 9월 그다음 수능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선 6월 평가 모의고사가 9월보다는 좀 더 어려웠다라는 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껴둘게요. 사실은. 자, 9평을 보시죠. 그리고 수능을 보세요. 1등급이 92점이었어요. 커트라인이. 그 다음에 2등급이 88에서 85. 뭐지? 그 다음에 3등급에서 80인데 76. 뭐지? 4등급 뭘까? 뭔가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위 등급 아이들은 1등급 이내의 아이들은 9월이나 수능 볼 때나 어려운 것만 킬러 문항만 틀렸다는 뜻이지 나머지에서는 안정적으로 잘 받았다는 뜻인 건데 2등급 그래요 3점 하지만 3, 4등급으로 내려가면 4점 야 9점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어려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틀리고 그리고 또 어렵지 않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더 틀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9월 모평을 보면서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결론이죠. 그죠? 그거예요, 사실.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게 제일 위험한 짓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알고 있어도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나? 라는 의심을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개념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 되고 기출문제의 유형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누가 점검해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 스터디에서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점검하는 방법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3등급이라면 2문제만 더 맞으면 됩니다. 4등급이라면 2문제만 더 맞으면 그러니까 2문제씩만 더 맞으면 한 단계, 3문제 더 맞으면 2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계신 PD님께서 시간에 대한 압박을 주시네요. 자, 핵심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핵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공부하나. 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마무리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청심에 있을 때 고3 학생들이지만 고3이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이니까 고3 3월이 됐을 때 학생들이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 한 7명 정도가 제가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르르 몰려오더니 선생님, 제가 지금 3, 4등급 나오는데 이거 1등급이나 2등급 못 맞으면 그럼 대학 떨어져요. 최저 등급 맞추는 것 때문에 떨어져요. SOS를 부른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또 걔네들만 모아서 보충 수업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럴 수 없는 구조여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별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아이들한테 야, 오늘부터 9편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한테 그날 공부한 양을 나한테 보여주고 가라. 요거 하나 딱 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7명인가 8명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몇 명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2명 남았습니다. 제가 3아웃 제소를 했었거든요. 야, 한 번 정도는 봐줄게. 2번까지 봐줄게. 3번째는 그만, 너 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근데 2명이 끝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한 명이 한 3개월 정도는 가더군요. 6편 때까지. 걔도 3개월 후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끝까지 한 명 남았습니다. 그 친구가 4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수능 볼 때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청심은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애들 치러 다니고 했었는데 밖에서 걔가 웃는 얼굴로 저한테 막 달려올 때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다 맞았어요. 정말로 이러고 달려왔어요. 아, 물론 하나 틀렸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체크를 잘못했나 봐요. 하나 틀렸어요. 걔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뭐 해준 건 없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봐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비율로 성공할 거예요. 이건 직설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남아요. 수학은 그렇게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점검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저희들한테. 아시겠죠? 그러면 성공적인 재수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지만 핵심적으로 좀 드리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시국적으로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국이긴 한데 그런데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생각만 밀어붙이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힘들지만 잘 좀 버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창용이었고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